안녕하세요. 법대로 맘대로 박찬계 변호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같은 소송 서류가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에게 각각 송달되었다면 입니다. 민사 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하는 법률이 2010년 3월 24일 제정 시행된 후 소송 서류 접수나 제출은 법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나 제출이 아닌 상당 부분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한 개인, 변호사, 법무사, 집행관 등 대법원 규칙에 정한 사람이 사용자 등록을 한 후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등 당사자 등에게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매우 편리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소송이 활성화됨으로써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는데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특정한 내용의 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한편 소송 대리인에게도 같은 내용의 소송 서류가 송달된 경우 송달 효력 발생 기준을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할지 문제됩니다. 임대인 씨는 나 임차 씨에게 토지를 임대했는데 임대료가 밀리자 나 씨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해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나 임차 씨는 임대인 씨에게 2023년 1월 15일까지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제1심 법원은 임대인 씨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나 임차 씨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나 임차 씨 본인에게는 우편 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는데 이 하해 권고 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씨와 나 임차 씨의 변호사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나 임차 씨 본인에게 우편 송달로 발송하였고 2022년 12월 5일 나 임차 씨에게 2022년 12월 6일 나 임차 씨의 변호사에게 2022년 12월 7일 임대인 씨의 변호사에게 각 송달되었습니다. 그 나 임차 씨의 변호사는 화해 권고 결정서를 통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인 2022년 12월 20일 17시 04분 제1심 법원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나 임차 씨는 별도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임대인 씨 변호사 또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의 송달은 나 임차 씨의 변호사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나 씨의 변호사가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나 임차 씨에 대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 임차 씨는 임대인 씨에게 임대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나 임차 씨의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인 나 임차 씨가 2022년 12월 5일 화해 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나 임차 씨는 임대료 5천만 원이 아닌 4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 임차 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임차 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민소 전자문서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등록 사용자로서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 진행에 동의하였더라도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를 소송 대리인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당사자가 등록 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바 없다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본인 고유의 소송 수행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서류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입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소송 서류가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되었다면 당사자 또는 그 소송 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 나 임차 씨가 변호사인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이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나 임차 씨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 송달의 방법으로
화해 권고 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 유효하고 나 임차씨 본인이 소송 대리인보다 먼저 화해 권고 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나씨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 권고 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 후 효력을 따져야 한다. 따라서 나씨 본인이 2022년 12월 5일 화해 권고 결정서를 먼저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인 2022년 12월 19일까지 나씨 본인 및 그 소송 대리인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2년 12월 20일 00시 00분에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임대인 씨와 나 임차씨의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 임차씨의 소송 대리인이 화해 권고 결정이 이미 확정된 이후인 2022년 12월 20일 17시 04분에 제출한 이 신청서는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나 임차씨 본인에 대한 화해 권고 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나씨의 소송 대리인에 대한 화해 권고 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다음 나 임차씨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 판단한 것은 화해 권고 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 판결 중 나 임차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되, 임대인 씨와 나 임차씨 사이의 이 사건권 소송은 2022년 12월 20일 화해 권고 결정 확정으로서 종료됐음을 선언하고, 임대인 씨와 나 임차씨 사이의 이 화해 권고 결정 확정 이후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고 자판, 즉 대법원 스스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나 임차씨가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변호사에게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자신이 소송 서류를 송달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알리고 변호사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의뢰인은 비록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건 검색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의 신청 기간이나 변론 기일 등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화해 권고 결정은 당사자가 화해 권고 결정 조서 또는 화해 권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이의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 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그 전에 행한 소송 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